국부론은 1776년 3월 9일 애덤 스미스라는 영국 사람이 낸 책입니다. 말 그대로 국부론은 여러 국가들의 부의 성질과 원리들에 관한 이론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국가의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 바로 이 생각이 국부론의 기본 과제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 어디를 봐도 경제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말이죠. 국부론은 바로 최초의 경제 종합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국부론은 국가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산력이란 물질적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생산력은 인간이 토지 위에서 일을 할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노동이 생산력의 두 가지 요소가 되고 생산물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부론에서는 농업이 상공업보다 생산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스미스는 분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업이란 결국 노동을 분할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김치를 담근다면 그 사람은 김치의 모든 제조 과정을 혼자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김치의 양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여럿이 분담한다면 어떨까요? 하루에 담글 수 있는 김치의 양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분업은 곧 생산력을 증가시킵니다. 스미스는 분업의 발생 이유를 사람들에게 물건을 교환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 왜 교환하려고 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시장을 봐와야 합니다. 상인들은 식료품을 팔려고 하죠. 상인들이 고기나 빵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교환이 생기는 것이라고 애덤 스미스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스미스는 이러한 교환 성향이 이기심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고 이것이 분업을 일으킨다고 보았습니다. 이기심이야말로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회사 사장이 항상 타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자신과 회사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분명 유능한 사장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도 못 될 것입니다. 사장은 자신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심은 경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장려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경제활동이 국가와 사회의 번영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경제활동에서의 이기심은 무한정 발휘돼서는 안 되고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정의의 한계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교환 없는 분업은 성립될 수 없고 분업이 발달한 사회는 상업사회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업사회는 바로 시민사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사회란 분업과 교환을 축으로 유지되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유경쟁의 사회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스미스는 자유경쟁이 자연가격이라는 바람직한 상태를 가져오고 사회의 만족과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연가격이 뭘까요? 이것은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유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사회가 풍요로워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중상주의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고 중농주의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상주의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상주의는 자국의 경제를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를 보호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대화 시기에 정부가 수출 산업을 육성한 것처럼 말이죠. 그 당시 우리나라도 중상주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화폐의 보유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미스는 중상주의의 간섭 정책과 특정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중농주의는 국가가 경제를 규제하는 것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이 국내의 상공업자들을 육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런 중농주의를 가장 관대한 정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중농주의의 경제학자 케네는 농업은 순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지만 공업이나 상업은 그렇지 못해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스미스는 이 점에서 케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농업을 3명의 아이를 낳는 결혼이라고 간주하면 사업과 농업은 2명의 아이를 낳는 결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명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명의 아이를 낳은 사람이 비생산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스미스는 국가의 간섭이 없다면 자연적으로 분업 구조가 형성되어
각 개인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생산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이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는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정치가 먼저 있고 경제가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먼저 있고 정치가 나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재산이 형성되면서 소유의 안정성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 시점에 국가가 탄생하고 법이 제정된 것이란 말입니다. 즉 법의 목적은 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의 목적은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스미스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요즘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에는 매우 대담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본격적인 근대화가 시작되기 전 단계였고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국가 권력이 사회와 경제를 장악하는 게 당연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스미스의 국부로는 세계의 부가 아니라 주로 영국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국부로는 영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근대화를 바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참고가 되는 경제 모델을 제시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영국인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스미스의 이런 민족주의적 측면은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달리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여서 발전하는 산업들이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였던 스미스는 조국 영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산주의 정책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스미스에게 자유는 영국을 위한 자유였던 것이죠. 이제는 스미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원리를 주장한 마르크스는 스미스와는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미스에 따르면 세계는 조화와 번영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어 있는 장밋빛 미래라고 보았습니다. 자유경쟁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할 수 있고 이것이 번영의 미래를 가져온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르크스는 근대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그 자체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해 멸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의 많은 부분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르크스는 근대 사회는 경제가 정치에 우선한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마르크스가 사회를 지나치게 경제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었습니다. 경제 결정론은 경제가 정치, 문화, 예술 등 사회의 모든 영역을 결정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스미스는 근대 사회가 노동자, 자본가, 지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 역시 노동이 상품화된다는 스미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으로는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자는 기계화된 공장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유로운 노동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의 근본 사상은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물이 한 나라의 부를 결정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토지의 소유주는 지대를, 노동자는 임금을, 그리고 자본가는 이윤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이 되면 평등한 시민들 간에 같은 노동량이 교환되는 다른 노동 가치론을 주장하고 있죠. 마르크스 역시 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주가 받은 지대와 자본가가 받은 이유는 아무 노력 없이 받는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유일하게 생산물을 증가시킨다는 극단적인 노동 가치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마르크스의 사상도 많은 부분 국부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